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? PSM 대상 사업장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에어리어 센서를 설치를 해서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조금 식상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답변은 안녕하세요, 제발 살려주세요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면접 질문 베스트 5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우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면접을 10번 정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.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표님이랑 1대1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, 면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뭔가 토크타임? 그냥 면담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.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부터는 3대1, 4대1로 제가 1입니다.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제 회사는 중견기업이고 경력은 7년 정도 됐다 보니까 면접할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할 수 있는 안목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경력직으로 나올 수 있는 면접 질문 1부터 5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많이 나왔던 질문은 우리 회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.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근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역량을 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하고 그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조업 공장이라고 하면은 지게차, 컨베이어, 로봇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고 예방 대책이 있을 거고, 페인트나 화학회사 같은 경우는 폭발, 화재, 누출 등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 대책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콜센터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라고 하면은 감정노동, 근골계 질환에 좀 중점을 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전에 이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,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 대책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많이 나왔던 질문은 본인이 근무하면서 제일 잘했던 안전보건 업무 활동 한 가지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창의성, 그 업무를 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컨베이어 말단에 끼임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를 했고, 근데 작업상 덮개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근처만 가면 멈출 수 있는 에어리어 센서를 설치를 해서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겠죠. 근데 이거는 조금 식상합니다. 안전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개선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답변은 예를 들어서 10kg 이상 되는 포대를 인력으로 나르는 작업이 있었는데, 그 작업 같은 경우 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작업을 자동화 시키기 위해 로봇으로 그 작업을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그 개선 사례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더불어서 작업 생산성 자동화가 되는 데에도 기여를 했고 공장 매출에도 기여를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 업무에만 국한해서 하기보다는 생산 작업과도 같이 접목시켜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등등. 저는 이런 게 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했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. 그거를 단순히 덮개 설치하고 뭐 센서 설치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좀 더 확장시켜서 생산성에도 기여를 하고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 많이 받았었던 면접 질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됐을 때 어느 회사를 가듬고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,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회사에 큰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안인데, 결과적으로는 그 중대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작업을 집중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,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반기에 한 번씩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, 반기에 한 번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, 매년 이사회 보고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중대재해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 작업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점검하고 위험 요인 발굴하고 해당 직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번째 많이 받았었던 질문은 ISO 인증을
인증을 받아본 적 있는지, 이 업무를 해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우선 이 ISO라는 건 품질이든 환경이든 안전보건이든 법을 떠나서 그냥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. 이 ISO는 사실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. 사실 저는 ISO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그러니까 ISO를 인증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. ISO 인증이 유지될 정도로만 업무를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ISO보다 중요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.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, PSM 등 훨씬 더 중요한 법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이 ISO에 저의 시간을 빼앗기기 싫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ISO 심사 온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, PSM에서 했던 서류들로 들이밀었습니다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SO에서 어떤 A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비슷한 A라는 서류랑 비슷한 거를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은 그 ISO 심사 담당자도 비슷하게 하기는 했네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더 양식을 바꾸고 ISO 기준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권고만 해주거든요. 그분들 뭐 법적인 그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매년 금액 지불하고 어느 정도 서류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ISO 인증 유지 다 해주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전 ISO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그래서 저는 ISO보다 더 중요한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, PSM 등 실제 우리 회사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, 타격을 줄 수 있는,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위험할 수 있는 그 업무에 더 집중을 한 거고, ISO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뭐 ISO 받은 거구나 정도의 인증이기 때문에 저는 ISO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면접을 볼 때도 솔직하게 ISO보다 법적인 업무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라고 솔직하게 저는 답변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많이 받았던 질문은 PSM 업무를 해보셨나요? 입니다. 우선은 이 PSM은 사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업무이고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. 이 PSM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가 주변 인근, 주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큰 사고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업무이거든요. 이 PSM은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. 그 서류들은 고용노동부 고시, 안전보건공단의 코셔 가이드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. 그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PSM 업무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저도 그걸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합니다.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 PSM의 업무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PSM에 필요한 서류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12대 요소로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12대 요소를 12개 나열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저는 답변을 하는 편이거든요. 이제 그 PSM 설비에 대한 배치도 도면이 있어야 되고, 더불어서 PNID라는 배관 개장도, PSM 그 위험 설비의 그 각종 설비에 대한 명세서, 그 설비를 운전하고 있는 작업자에 대한 교육, 전 직원 비상 대응 훈련, 설비가 폭발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그 설비 기점으로 해서 어디까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,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업장 말고 주변 인근의 주민한테도 즉각 이 사고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PSM 대상 사업장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코샤 가이드를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, 그 PSM 대상 사업장에서 어떤 설비가 PSM 대상일지는 감이 오실 겁니다. 그래서 잘 이제 서치를 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최근 뉴스 같은 곳에서 사망사고 등으로 이슈였던 사항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신입이라면 업무에 대해서 딥하게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고, 다만 요즘 기업 대표님들의 관심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고, 또 다른 곳으로는 기본 산업안전보건법 업무, 안전교육, 보호구 관리, 위험성 평가, 작업환경 측정, 건강검진,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 대상, 안전검사, 산업재해조사표,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건관리자 파트라면 감정노동, 직무 스트레스, 근골격계 질환, 유해 요인 조사, 밀폐 공간 관리 등의 업무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신입사원이라면 자기소개, 지원 동기, 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면접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취업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